꼬박 한 달 만에 상자의 뚜껑이 다시 열립니다. 피부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. 아, 그때 당시요? 네, 그때 당시 입었던 신문지로 겹겹이 싸둔 것은 여성용 티셔츠와 바지, 그리고 주인 잃은 신발 한 짝입니다. 여기 지금 피가 되게 많이 있는 게 딱 보이고. 해지고 찢어진 옷은 곳곳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. 바라만 봐도 고통스러운 그날의 흔적. 피 묻은 옷만큼이나 참담한 의혹을 가족들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. 처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처음도 그렇게 막 엄청 슬프거나 이러다기보다는 진짜 실감이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. 갑자기 그랬어 진짜. 아이도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. 피투성이로 남은 옷의 주인은 김일현 씨의 아내입니다. 그녀는 지난 7월 30일 의혹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. 올해 나이 53세 유선혜 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틈틈이 봉사활동을 다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. 내년엔 딸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는데요. 평범한 일상을,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비극은 집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. 지난 7월 30일 밤 10시 50분경 유선혜 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. 그런데 얘 왜야? 얘 누구야? 사람. 운전자가 발견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여성. 바로 유선혜 씨였습니다.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왔을 때 유선혜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요. 엄마 사체 검안서가 나왔어요. 근데 사체 검안서에 처음에 추락사고. 그렇지, 추락사고는 맞아 돼 있어. 참 끔찍해. 엄마 사체를 그 정도로 처음 힘들어. 봤을 때 이걸 엄마라고 느낀 게 그렇지. 엄마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엄마 발 주름 있잖아요. 그거를 보고 아, 진짜 우리 엄마는 이걸 느꼈거든요. 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온몸에 찰과상을 입은 채 숨져있던 유선혜 씨.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탓에 처음엔 투신 자살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. 아들이 이제 안산에 있어요. 안산에 직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날 저녁에 갔다가 밥 같이 먹고 왔대. 와서 여기서 10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달아왔다. 사건 당일 유선혜 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답니다. 잘 들어왔다며 아들에게 전화까지 한 그녀가 불과 40분 뒤 투신 자살을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.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시신의 상태를 보고 자살보단 오히려 강력 사건을 의심했답니다. 그래, 이게 이상하더라고. 사체가 얼굴이 함몰되고 막 그랬으니까. 피가 그냥 여기 다 쏟아지다시피 엄청 많이 쏟아졌지.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살인사건 아닌가 싶어갖고 막, 근데 그거 보고 또 욕하고 형사들도 다 나오고 서장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. 소장도 나오죠. 응, 원인이 뭔가, 이게 살인사건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, 이 상태에서는. 시신 곁에는 휴대전화와 차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.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. 딱 들어가니까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뭔가 끓고 있는 거야.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잠깐 내려왔다가 그렇게 된 거야, 이게. 차에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, 차에. 차키를 갖고 내려왔던 게. 금방 돌아올 것처럼 집을 나섰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런데 30-40m 정도 이렇게 끌려가면서 혈흔이 있었고 최종 지점에 이 피해자가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죠.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부터 관리사무소까지 30여 미터를 이어져 있던 혈흔. 그 핏자국의 끝에 유선혜 씨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. 게다가 유선혜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엔 심하게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. 국과수는 유선혜 씨의 바지에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발견했는데요.
누군가 유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있었던 차들 블랙박스를 찾았지. CCTV하고. 이거 뭐 시간이 순식간이니까 금방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없는 거야 이게. 요 차밖에 용의 차를 그래갖고 용의선상에 오른 차량은 단 한 대뿐.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SUV 차량. 순간 문제의 차량 전조등에 마주오던 사람이 비칩니다. 바로 유선혜 씨입니다. 여기서 딱 이제 딱 치는 거는 여기 이제 가려갖고 이만큼 진행해갖고 안 지켰지. CCTV도 안 찍혔어. 그런데 유 씨를 친 SUV 차량이 멈추지 않고 30m를 더 이동합니다. 그리고 다음 순간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데요. 여기 방지턱이 없는데 이거 덜컹하잖아 여기. 그 지점에서 이제 떨어진 거 치어 떨어진 거예요. 사람을 쳤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 운전자.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이 찾아낸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. 문제의 차량은 곧 국과수로 넘겨졌는데요. 차량의 하부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살점이 나왔습니다. 피해자의 옷에 찍힌 타이어 자국은 가해 차량의 것과 일치했는데요. 린스톰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, 상호 일치함 어떤 그걸로 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끌려가면서 이제 앞바퀴에 넘고 뒷바퀴 넘고 이렇게 그 길인 거죠. 그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유선혜 씨를 마주오던 SUV 차량이 운전석 쪽 범퍼로 쳤습니다. 쓰러진 유 씨를 매단 채 30여 미터를 끌고 간 차량은 끝내 유 씨의 몸을 밟고 지나갔는데요.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건 명백한 뺑소니입니다. 그런데 가해자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.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모르는 거지. 몰랐다고. 덜컹덜컹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. 사고를 내고도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다는 가해자. 실제 사고 직후 아파트 CCTV에 담긴 가해자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. 사고를 낸 후 주차장에 차를 댄 가해자는 자신의 차나 사고 현장을 전혀 살피지 않고 가버립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확인할 뿐 불안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데요. 가해자는 정말 사고를 몰랐던 걸까요? 처음엔 사고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던 가해자 측. 내가 사람이 치인지를 알고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아가씨 같으면 사람 치고 그냥 가겠습니까?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우리 집사람도 아무 사고만 안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. 국과수 결과가 나오자 이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. 고개만 돌리면 가해자의 집이 보입니다.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진실도 어쩌면 저 너머에 있는 건 아닐까요? 참 뭐 요거 보이죠?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파 진짜. 아니 뭐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생각만 하면 눈만 봐도 저거 보이지? 예? 흔적이 보이잖아. 보니까 사실 여기 산다는 게 자체가 참 힘들 것 같아요. 가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. 피해자를 보지 못했고 충돌한 것도 느끼지 못